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동남아 올스타들의 매치업 피파3 한때 동남아 올스타 매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오늘도 말씀 역시 한승엽, 김동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개막전 경기에 앞서서 저희가 올스타 매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비테이셔널 이후에 오랜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력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중국을 비롯해서 총 7개국에서 18명의 선수들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네. 결승에서 대한민국과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에는 태국이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도 이제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네. 또 이 동남아에서 에이스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또 베일에 가려진 실력들, 또 1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실력을 가졌을지 지금 정말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한국 네. 선수도 방심할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그때 이미 그 동남아 올스타들이 기세를 굉장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장면을 선보이게 될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6개국 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그 올스타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됐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늘 전반적인 상황들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상황들 지금 4대4 팀전 위너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7전 4선승제인데 그만큼 선봉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챔피언십 2014 팀전 방식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14시즌 그 오리지널 팀 8개 중에서 이제 선발이 됐고 모든 선수들이 20레벨 3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우승 상금 2만 달러가 오늘 승리한 팀에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수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국내팀으로 선정된 4명, 동남아 5개국 대표하는 4명이 선발이 됐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2015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탑 12 중에서 지난 2월 27일부터였죠. 3월 4일까지 총 6일 동안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2만 6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최종 4인이 선정이 됐고 동남아 팀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5개국에서 4명을 선발해서 이제 한국으로 입국했는데요. 자국 리그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에이스들이 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동남아 지금 현재 피파3에서 그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선수들을 오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오랫동안 팬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있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네, 제 이름은 없네요. 네. 아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네. 같고요. 이제 개막전이 생기면 이제 바로도 김동원 해설위원을 또 사랑하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그 8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승자 연전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 쏠리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전력 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지난 인비테이셔널 작년 마지막 좀 한 해가 가는 막바지에 좀 인비테이셔널이 치러졌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태국 선수들이 결승까지 오르면서 전력 노출이 좀 됐었던 것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박준효, 김승섭 그리고 원창현, 정세현 4명의 선수들이 잘 분석을 해왔더라고요. 물론 태국 선수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전력도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태국 선수였던 오늘 출전하는 특히 나타건 선수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한 터라 그렇죠. 이 선수를 좀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거론해 주신 이 8명의 선수가 지금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대표 4명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 박준효 선수인데 오늘 팀은 맨체스터시티입니다. 역시 뭐 아구에로 선수를 가장 또 사랑하는 박준효 선수이기 때문에 박공의 전술을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김승섭 선수도 보이고요. 정세현, 그다음에 원창현 선수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투표 순위대로 선수들이 앉아 있는데 사실상 어떤 선수가 나와도 충분히 올킬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4명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동남아 올스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익숙한 선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현재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익숙한 선수는 아무래도 마지막 화면에 비치는 이 나타건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나타건 선수는 태국 선수 대표로서 나오게 됐고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연합팀으로서 이제 대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시 선수가 나오게 되겠고 베트남의 니아 선수까지 총 4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8명의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그 동남아 선수들은 나타건 선수의 막강한 그 화력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한국 선수들이 약간의 좀 곤란함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를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풀면서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 이것도 한국 선수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그 4명의 선수가 오늘 한국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면들은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개막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현장 티켓을
예매를 통해서 사전 예매를 통해서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파크에서 이제 챔피언십 2015로 입력하시면 티켓 구입이 가능한데 선착순으로 439명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티켓은 지금 각각 그 이번에 후원해준 후원사죠 아디다스의 그 매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봉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봉을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대한민국 대표 역시 박준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독신이죠. 이번에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했어요. 박준효 선수가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 화끈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팬들이 또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박준효에게. 아주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만큼 화끈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해서 팬들을 사로잡는 그런 경기력을 보였던 이 박준효 선수가 먼저 맨체스터 시티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대표는 역시 그 첫 번째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베트남 선수가 일본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는 20살로서 베트남 대표로 나오게 됐고요. 이 동남아 올스타 모든 선수들이 각국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선수들이 나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각국의 대표다운 실력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는 니아 선수라고 이제 저희가 호칭을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아 땅 유이 선수, 이제 니아 선수가 먼저 베트남을 대표해서 동남아시아 올스타를 대표해서 선봉으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포메이션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효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를 한번 살펴드리죠. 역시 공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아구에로와 제코 최근에서도 이 두 빅앤 스몰 조화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제코 쪽에서 뭔가 지탱을 해주고 아구에로는 박스 근처를 휘저어주는 형태. 박준효 선수 전술과 아주 딱 맞는 그런 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싱클레어를 이제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 밀러와 함께 측면에 배치한 것도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브란틴요가 이제 뒤쪽에 자리 잡고 있고 야야 투레를 역시 들어오기 전에 침투를 좀 방지하는 그런 장면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4시즌 야야 투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 패치가 시행이 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에 최적화된 스텝 분배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후방 미드필더 지역의 최후방에 배치를 시킴으로써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박준효 선수가 잡아갈 것 같고 네. 기본적으로 박준효 선수가 볼을 점유하면서 사이드에서의 드리블 돌파를 통한 공격을 즐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술 수치 또한 전개 속도는 빠르지만 공을 상대방 지정에서 잡고 난 이후에는 천천히 볼을 지켜가면서 선수들의 교차되는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노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준비했을지도 기대가 되는데 이제 박준효 선수에 이어서 베트남의 대표 동남아시아의 1번 선수인 니아 선수의 장면들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첼시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제 지금 시즌에 있는 전술과 비슷합니다. 마티치를 수비 앞에 놓고 확실히 일선과 최후방을 단단하게 만든 이후에 하밀에서의 활동량, 슈얼레가 있기 때문에 슈얼레는 역습에 또 최적화된 선수거든요. 그렇죠. 스피드를 이용할 수 있고 아자르와 디코스타의 개인적 기량에 의해서 뭔가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뭐랄까요,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전개 속도가 조금 더디게 되면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속도를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박준효와 그리고 니아 선수가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양국의 올스타들이 그 첫 번째 경기는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그 첫 번째 경기 양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양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동남아 올스타들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전에 공지된 대로 양팀 번갈아가면서 일단 팀을 선정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남아 올스타 쪽에 조금 더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첼시라든지 바르셀로나 상대적으로 14시즌 스쿼드를 짰을 때 조금 더 우위가 있는 선수들을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 박준효 선수고요. 자, 니아 선수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공격하는 첼시의 노란색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드리블을 통한 볼 점유, 그런 뒤에 사이드에서 크로스면 크로스, 드리블 돌파면 돌파 이런 것들이 무서운 박준효거든요. 자, 좌측 전개합니다. 밀러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아구에로입니다. 자, 좋은데요. 제코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자, 중앙에서 일단 안쪽으로 침투하는 것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구에로. 네, 급하게 하지 않고 상대가 좀 어떤 스타일인지 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열렸습니다. 왼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14시즌 스쿼드 강화 3단계가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결정력 수치가 좀 낮기 때문에 네. 저런 상황에서의 골대를 맞는다든지 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맨시티와 비슷하게 양쪽 풀백이 많이 올라가서 공격 점유율에서 숫자를 늘려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클리시가 올라와 있는 점이 특징이지요. 클래시가 굉장히 좌우측에서 많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장면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첼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에딘 제코는 14시즌 에딘 제코 같은 경우에는 파워헤드라는 또 히든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박준호 선수 드리블로 사이드를 점유하다가 크로스 플레이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프로파 라미레스를 바라보고 뒤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다시 한번 디에고 코스타 안쪽입니다만 야야 뚜레가 일단 커트하면서 다시 한번 공격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박준효. 네. 그리고 베트남 선수들의 특징은 아기자기한 플레이, 중앙 지역에서의 원투 패스를 즐겨 쓰기 때문에 수비할 때 박준호 선수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중앙 야야 네. 뚜레에게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경기장이 넓게 쓰는데요. 넓게 쓰면서 박스의 숫자를 3명 늘렸죠. 셜레에게 중간에 커트를 허용했습니다. 올라가는 공격 숫자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찍어줍니다. 위험합니다. 뒤쪽에 디에고 코스타. 자, 이거 몸싸움 밀리겠는데요. 디에고 코스타 강합니다. 하지만 망갈라 일단은 디에고 코스타의 컨디션 수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는데 자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공을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박준효. 아무래도 팀으로서의 공격은 박준희 선수고 이하땅 유이 선수는 개인적 기량에 좀 의존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고에르에게 침투하는 패스 막혔습니다만 다시 한번 싱클레어. 교전 상황에서 아자르가 공을 얻어냈습니다. 니아. 네, 첼시의 수비진의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드리블 돌파를 강행하는 것은 박준호 선수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 가야죠. 좋아요. 자, 에딘 싱클레어. 제코에게 가나요? 오른쪽에서 한번 제쳐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뛰어내는 그 타임을 놓치면서 공을 빼내고 있는 베트남의 니아 선수입니다. 디에고 코스타 14시즌 대폭 상향된 이후에는 디디에 드로그바의 뒤를 이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 선수 침투하는 거 박준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첼시 이 두 명의 선수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봉쇄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전기가 좋은데 마지막 침투 패스에서 뭔가 깔끔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니하땅 유이 선수가 측면 쪽 압박이 굉장히 좋아요. 자, 열리는데요. 자, 세코입니다. 자 여기서 커트 당하면서 라미레스 다시 올려줬으면서 그대로 전반전이 0대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첼시 수비진의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운 몸싸움을 경험하면서 수비를 하는 방법이 박준호 선수에게 조금 더 좀 골치 아픔을 야기시켰던 전반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박준호 선수는 이 측면 쪽에서 개인 기량을 통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다른 공격수와 좀 이용하는 연계 플레이인데 전반전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입니다. 후반전 진영 바꿔서 갑니다. 니아 선수가 초반에 일단은 박준효의 공격력을 많이 묶어주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박준효 하면은 사이드에서의 드리블 돌파, 여러 가지 개인기 연계 이런 것들이 장점이 선수인데 네. 지금 선수 구성을 보면은 나스리 선수도 출전 명단에 없고요. 드리블 돌파를 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선수들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전반전이었었죠. 자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디에고 코스타 굉장히 위험하게 오른쪽을 열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 지역에서 하지만 드록바에게 연결되기 전에 깃발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 예. 안 물었어요. 같은데요. 자 아래쪽 하지만 망갈라의 움직임이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까지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디에고 코스타. 안갈라 선수가 속력과 가속력이 빠른 편에 속하는 센터백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디에고 코스타의 뒷지역에 침투하는 모습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에딘 제코가 이제 단독으로 좀 파고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자 계속해서 중앙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박준호 선수인데요. 네, 첼시의 이 니하땅 유이 선수는 간격을 굉장히 좁히면서 포백 라인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뭔가 흔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클래시입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침투합니다. 아구에로 잘 뒤쪽으로 열었죠? 열었습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좋아요. 한번 섰고 중앙 지역 바라봅니다. 중앙 제코! 에딘 제코 슈팅 연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움직임이 있었을 때 공격자의 선제 파울이 일어났다는 평가 하에 실수죠? 기회죠. 기회입니다. 제코입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읽히는데요. 사실 제코 선수가 공을 뭐 트래핑을 해서 끝까지 점유하는 형태의 스트라이커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경기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다시 한번 공을 끌어올리고 있는 니아 선수입니다. 슈얼레. 망갈라가 오늘은 디에고 코스타 완벽하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망갈라의 그 가버치가 올라가는 그런 장면 이후에 짧게 내줍니다. 중앙 침투. 하트가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좀 활용을 해줘야 되는 박준효인데요. 네,
14시즌 조아트 많은 유저분들의 사랑을 또 받는 골키퍼인데 네. 펀처라는 히든 특성이 또 있는 선수라서 선방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네, 그리고 측면에 왔을 때 박준호 선수가 이제 편안한 개인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런 장면이 나오질 않네요. 많이 좀 신중한데요. 밀러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아무래도 1차전이 뭐 기선 제압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오른쪽 열었는데요. 열렸어요. 싱클레어 열었습니다. 자, 좋아요. 뛰어줍니다. 아이고. 헤딩! 지나갑니다. 크루초아 역시 뭐 네. 문어전이죠. 모처럼 싱클레어의 측면이 살아나면서 작은 아구에로 연결됐었는데요. 네. 오른발로 거의 틈 없이 뭔가 좀 밀어주는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원치 않은 그림으로 연결이 되면서 헤더가 뒤쪽 넘어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크로스 플레이 한 번도 안 하다가 딱 한 번 했던 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됐던 거였는데 네. 박준호 선수가 조금은 노렸던 플레이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드리블 돌파만 사이드에서 할 거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심어주고 크로스 플레이였었는데 프루초의 선방에 막히면서 좀 아쉬운 찬스를 날려버리고 마는 박준호였습니다. 네, 박준호 선수의 금목걸이가 번쩍이지 않습니까? 이 번쩍이는 플레이가 특징인데 네. 오늘 약간은 14K 느낌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거의 그 도금에 가까운 예. 느낌인데요. 순금의 플레이 코너킥에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세트피스 찬스 어떤 식으로 그려낼지 중앙의 선수를 바라봅니다. 에딘 제코나 망갈라의 머리 쪽에 가야겠죠. 야야 길게 투렌가요. 하지만 닿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슈얼레와 헤딩 경합 자,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요. 길게 바깥쪽으로 밀어넣습니다만 여전히 박준효의 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5분입니다. 잠발레타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자 제코가 좋아요. 좋은데 코너로 올라올 크로스 수 있나요? 좋죠. 제코 지나갑니다. 여기도 빠져나가는 헤딩. 네, 약간 자세가 무너졌었죠. 밸런스 수치가 썩 높지는 않은 14시즌 제코기 때문에 파워헤드 특성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마크 찬스에서의 헤딩을 골대 위로 날려버리고 맙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파워 헤더였습니다. 어쨌든 중앙 공격도 시도하면서 이렇게 콜라로프라든지 싱클레어, 밀러의 측면 공격 크로스도 계속 이용을 해야 돼요. 아구에로인데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냅니다. 자, 시계가 이제 거의 멎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연장전까지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은 박준효는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야 투레가 준비합니다. 중앙에서 에딘 제코로 일단 다시 한번 전환. 다시 한번 투레입니다. 자, 짧은 패스로 때리나요?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요. 망갈라가 적극적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일단은 공은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골킥이지요. 2분의 추가 시간입니다. 자, 길게 찹니다. 흘려준 것.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 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망갈라는 뭐 디에고스타의 대인 마크는 확실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후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박준효, 김승섭 선수가 뒤쪽에서 약간 좀 아쉬운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본인의 스쿼드의 선수라였던지 소위 말하는 대장급 선수들로 이런 찬스를 맞이했었다면은 충분히 골을 득점했었을 텐데 네. 그런 찬스들을 아쉽게 놓쳐버리고 말면서 헛웃음을 짓고 있는 김승 선수의 모습도 보였었죠. 자 연장전 시작과 동시에 오른쪽을 파고듭니다. 좋아요. 중앙쪽 네. 열어줬습니다. 가마차기 왼발, 가능하고요. 왼발. 콜라로프, 그대로 슈팅도 괜찮았는데요. 저 각도에서 콜라보 왼발이 자, 있거든요. 아구에로! 됐죠? 세르요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박준효. 네, 바로 이런 플레이죠. 박준호 선수는 볼의 점유를 극대화시키면서 상대방의 수비라인 끌어내리고 드리블 돌파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상대방의 뒷지역에 킬패스를 넣어주고 바로 골까지. 아구에로의 골다운 실축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수거리 골이 하나가 필요한데 일단 그런 것들을 박준효가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박준호 선수가 경기 전에 뭐 한국의 아구에로가 먼저 확실히 보여주겠다 했는데 네. 아구에로도 결정을 지었어요. 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낸 이국의 연장 전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 선수. 디에고 코스타인데요. 간단합니다. 조심해야 뒤쪽에 돼요. 드롭바! 골 들어가네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니아 선수가 드롭바로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래서 이 첼시의 오리지널 스쿼드를 많은 유저분들이 또 사용을 하는 건데 디에고 코스타를 막았다 싶으면 어느샌가 드로그바가 한 번 더 골을 성공시키는 장면이 지금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 콤파니 선수가 실제로도 이 수비 실수가 좀 몇 차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도 돌아서는 터닝을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1사 시즌의 뱅상 콤파니 더더군다나가 뒤쪽으로 도는 장면에 좀 약간 둔탁한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 지금 방금 그 장면 때문에 동점골을 헌납했습니다. 이 축구에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게 좀 힘겹게 골을 넣고 쉽게 실점을 하면 그 흐름을 좀 뺏기게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코가 공을 얻어냈고 선반전 좋은 네. 타이밍에서 일단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아구에로 선수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가는 특유의 움직임이 나왔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뭐 아쉽지만 그래도 연장 후반 들어서서 충분히 득점 찬스 노려볼만 합니다.
네, 이 박준효 선수가 지난 시즌 준우승 차지할 때도 보게 되면 골을 넣고 좀 쉽게 실점을 하거든요. 그렇죠. 공격 쪽에 좀 무게 중심이 쏠린 것을 수비 안정감도 같이 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쉽게 실점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박준효의 매력은 그 공격력인데 문제는 수비력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위에 머물고 말았거든요. 자, 이런 멋진 장면들 아구에로가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디오코 사이 2명이 쏠렸고 지금 뱅상 콤파니가 완전히 놓치면서 드록바가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넣고 동점골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이 니아 선수의 마지막 운전에서의 드로그바 심리전, 첫 번째 퍼스트 터치를 어느 쪽으로 할 거냐에 대한 심리전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네. 박준호 선수의 골문을 한번 흔들었었던 연장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선수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 베트남의 니아 선수인데요. 니아 선수도 지금 맡겨놨던 카드를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슈얼레를 일단 빼고 라미레스도 역시 뺍니다. 저는 미켈 파브레가스를 집어넣으면서 네. 이제 변화를 좀 주는데요. 미켈 선수를 중원에 놓으면서 끄는 이후에 또 1차적 패스 되고 파브레가스가 이제 찔러주는 패스, EPL에서도 어시스트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킬 패스를 또 원하는 것 같아요. 네, 피파 온라인 3 내에서 이 첼시의 오리지널 스쿼드를 맞추는 유저분들의 생각은 다 같거든요. 이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후보로 1.5군 혹은 2군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네, 이런 점 조심해야 됩니다, 박준호.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으로 박준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격 패턴을 이대로 연장합니다. 좋아요. 뒤쪽에 좋아요. 아자른데요. 자. 여기서 제코가 일단 얕은 부상이 좀 일어섰는데요. 좋은 기회 한번 놓쳤습니다. 폴라로프. 상대방의 중앙 지역의 침투가 원활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교체된 파브레가스입니다. 이 페르난진뉴 위치에서의 패스가 계속 끊기거든요. 네. 해당 아자를 바라봤습니다. 좌측 열어줍니다. 아자르. 네, 실질적 에이스는 이제 아자르 선수지요. 네. 여기서 한번 접고 왼쪽으로 파고드는데 마지막 공격 시간을 쓰기를 원합니다. 자, 드로그바의 움직임 조심해야 돼요. 뒤쪽에 드록바입니다. 드로그바! 드록바입니다만 여기서 찍었네요. 그래요. 동남아 진영에서는 지금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니아 땅유이 마지막 한 번의 결정을 뭔가 만들어내는데요. 자, 이것이 들어가면은 첫 번째 경기는 동남아 올스타가 승리를 따냅니다. 조로비 미켈로 전환. 아트가 막아낼 수 있을지 아자르로 다시 한번 바꿔줬습니다. 슛! 막아냈습니다만 그대로 손 맞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 뭔가 베일에 가려진 선수들은 전력적으로 뭔가 팀으로서의 플레이보다는 앞쪽에 찔러 넣고 이제 개인 대 개인의 기량으로 만들거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박준효가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지금 패퇴할 위기거든요. 네, 그런 위기에 지금 봉착을 했고 마지막 그 조하트의 손에 맞고 들어갔는데 이것도 약간 조하트의 측의 히든 특성 때문에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펀처라는 특성은 잡기보다는 쳐내는 특성이 있는 선수라서 저런 식의 좀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쳐내는 특유의 모션이 나오는데 네. 그런 히든 때문에 지금 또 실점을 허용하는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꾸로 들었고요. 네. 인도네시아의 선수들이 등장하기에는 일단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충분히 좋은 장면을 지금 동남아 올스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준호 선수가 마지막 남은 카드를 쓰는데요. 언급하신 그 페나지뉴가 뭔가 좀 좋지 않아서 나트리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좋아질지 일단 시간은 멎었습니다. 뺏기는 순간 끝납니다. 네, 한 차례 공격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자, 나바스 오른쪽 들어가는 선수 봤습니다. 제코 없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해야 돼요. 자, 나스리 뒤쪽에 나바스에게 나스리가 때렸어야 되는데요. 아그로! 그대로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기회 놓치네요. 나스리에서의 슈팅 타이밍이 공간이 났었는데 네. 박준효 선수가 이제 습성상 본능상 이제 패스를 한 번 더 만들었거든요. 그 본능적인 움직임이 결국은 경기를 망쳤습니다. 동남아 올스타가 먼저 첫 번째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이래서 정말 전력 노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경기가 아닐까 싶고 네. 이 니아 선수의 스쿼드에서의 가장 큰 수훈급이라면 아무래도 쿠르투아가 되겠네요. 네, 정말 기가 막힌 선방쇼를 펼치면서 첼시에게 이 니아 선수에게 그리고 동남아시아 올스타에게 첫 승을 안겼습니다. 비슷한 찬스는 각각 두 명의 선수가 모두 얻어냈었습니다만 결국 크루트와와 하트의 그 대결에서는 하트가 일단 펀칭을 좀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좀 패퇴한 그러니까 일단 판정패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원든 이 국제 대회에서도 축구에서는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이 뭐랄까요, 이
공격이 강한 팀보다는 수비가 안정적인 팀이 우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니아땅 유이 선수의 첼시가 좀 더 수비 쪽에 안정감을 가졌기 때문에 한두 차례 찬스에서 그 찬스를 살리면서 이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 첼시, 왜 첼시를 많은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볼 수 있었던 1군과 1.5군, 더 나아가서는 2군의 격차까지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경기력을 일단 선수 교체를 통해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에 들어서면은 특히나 선수들의 스태미나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첼시의 선수층이 두텁다는 것은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선수단 남은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또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한국 대표들의 준비가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이어서 한국 선수들 그 두 번째 선수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대표 그 두 번째 선수로 김승섭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FIFA 온라인 3 챔피언십 2014 개인전 8강, 팀전 4강이고요. 뭔가 센스 넘치는 이런 플레이들이 김승섭 선수의 특징이고 제가 알기로도 뭐 이 선수가 팬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김승섭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섭 선수가 오늘 사실 그 동남아 대표들의 그런 장면들을 경기 영상들을 좀 많이 분석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 분석력이 어떤 식으로 빛을 발하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런 게 김승섭의 가장 큰 특징 중 장점 중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경기력으로 좀 발현이 돼야겠죠. 자, 양 선수의 포메이션 이어서 빠르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김승섭의 그 카드 이번은 리버풀입니다. 최근에 리버풀이 이번 3백 전술로서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이제 4백 라인이 되겠고요. 스털링이 역시 에이스 역할, 부상에서 복귀한 이 스터리지와의 조화가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제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렐라나 선수가 이제 활동량이 많습니다. 수비 가담도 해주고 공격 역습 전개, 1차적 빌드업도 해주고요. 모레노 선수가 이제 풀백인데 윙백이나 풀백을 보는 선수인데 아예 윙어로 놓는 것도 독특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터리지의 컨디션이 최한데요. 네, 스터리지가 사실은 이 리버풀의 공격의 핵심이고 14시즌 스쿼드로 봤을 때는 오늘 이 선을 보일 8개 팀 중 공격수 중에 속력과 가속력이 가장 빠르거든요. 네. 결정력 또한 왼발잡이, 뭐 약발이 이로써 좀 약하기는 하지만 약발 안 쓰면 그만인 거고 왼발잡이로서의 최상급의 골결을 자랑하는 스터리지의 컨디션이 좀 6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백의 장면 그리고 제라드를 일단은 중앙에 배치한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박준효는 특히 그 중앙에서 연결하는 패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장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를 승리를 따내지 못했는데 김승섭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일단 동남아 대표 첼시는 큰 변화 없이 준비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공격 진영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4-2-2-2인데 아무래도 레미 선수를 또 배치를 했어요. 드록바의 결정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레미의 타원형 움직임,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측면과 중앙 쪽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박스에서 공격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는 느낌이 보이고 슈얼러를 왼쪽에 놓고 이제 윌리안을 오른쪽에 놓는 실제 무리뉴 감독이 사용했던 전술과 비슷하게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통해서도 그려나가네요. 그렇습니다. 4-2-2-2 포메이션, 특히나 이 중앙 지역에 있는 센터 미드필더 2명의 디펜시브 미드필더를 놓다 보니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포메이션이거든요. 전선 수치에서도 공격과 전개 수치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에 모두 체크를 해놓은 상황이라 김승섭 선수가 이런 상대방의 잘 짜여진 수비의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뭔가 필살기스러운 공격적인 움직임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봉 박준효가 굉장히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올킬을 원한다고 이야기됐고 그 정도의 경기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차는 출발을 갖게 된 대한민국 올스타 두 번째 김승섭이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니아 선수가 계속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는 과연 어떻게 될지 박수와 함께 이어지는 양 선수의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스터리지의 컨디션이 굉장히 좀 위태롭게 느껴지는 리버풀이 되겠는데 특히나 리버풀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팔1-3 내에서 이 리버풀 스쿼드를 짤 때는 보통 리버풀 올스타로 많이 스쿼드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공구 시즌 토레스라든지 말이죠. 네. 자, 일단 과연 이 움직임에서 어떨지 바로 뒤쪽으로 갑니다. 스털링까지 연결하는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뭐 리버풀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최근에 2015년 들어서는 단 1패도 없거든요. 그만큼 감독으로서의 능력, 선수들이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김승섭 선수가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된 동작에 스털링이 다시 한번 공을 얻어냈고 찍어줬습니다. 스터리치가 컨디션이 마티치를- 좋지 않은 스터리지. 역시나 이 네마냐 마티치 14시즌 마티치가 대폭 상향을 또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몸싸움이면 몸싸움 자신들의 센터백들을 지켜주는 수비 굉장히 좋습니다. 모레노 모레노. 빠르죠. 스터리 좋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찔러줬습니다. 아이죠. 렐라냐! 골대! 올 골대만 2번이에요. 출발 자체는 좋았는데 결정력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뭐 골대를 맞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김승수 선수의 리버풀 스쿼드를 운영하는 전술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박준효 선수랑 좀 다른 스타일로 전개를 해주죠. 자, 또 열리는데요. 자, 스터리지. 스터리지! 잡고 골! 스터리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김승석. 깔끔합니다. 스터리지의 컨디션이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약발이 최전방 공격수 치고는 가장 약한 약발이 이거든요. 네.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이 스터리지인데 오른발로 게다가 컨디션 6시 방향의 스터리지가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 없는 발로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그렇습니다. 리버풀 실제로도 비슷하죠. 스털링과 스터리지가 개인적인 기술로 이제 수비를 벗겨내고 동료를 이용하는 형태가 많은데 박스에서 아주 그런 스터리지 개인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김승섭이 리버풀 본연의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면서 1등으로 앞서갑니다. 자, 슈얼레가 공을 끌어올립니다. 좌측 공간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니아. 그리고 보면 동남아 올스타 선수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인비테이셔널 선수들을 경기를 보면 크로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이드에 볼을 돌렸다가 중앙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자, 마티치가 일단 뒤쪽으로 한번 잡아줬습니다. 윌리안 1세트와는 다른 경기, 다른 운영, 다른 선수 운영을 좀 선보이고 있는 니아 선수인데요. 박준효의 실패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서 전방으로 들어간 패스 자체를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레미가 파고 이게 들어왔습니다. 드록바. 불안하거든요. 이번에 약간 불안했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잘 차단했습니다. 네, 대각선 바디 페인팅 들어올 걸 예상을 잘했죠. 자, 스터리지 또 뛰죠? 뜁니다. 안쪽으로. 렐라냐를 바라보고 한번 찔러줬는데요. 자,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서 공을 다시 한번 니아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대장급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동작이 있다는 것을 수비할 때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수비 좋아요. 이 위치에서는 박스에 투입되는 패스 자체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로스 잘 시도는 안 했던 그런 동남아 대표 선수들이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그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니아 선수가 최전방에 양쪽 사이드에 있는 미드필더들 이거 봐야겠는데. 자, 이게 조심 위험하죠. 저 동점골. 드록바. 이 니아 선수가 어쨌든 박스에 투입이 되면 드록바라든지 디에코스타, 레미 선수를 이용해서 슈팅까지 만드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자, 손을 크로스해서 플레이를 펼치는 니아 선수의 그 독특한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 네. 자, 그것이 드록바에게 힘을 줬습니다. 두 번째 슈팅까지. 네. 역시나 뭐 최고의 골결을 자랑하는 드록바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게 X 키보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X자로 하는데 네. X보드 이게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독특한 그림 하나하나가 이제 뭐 멋진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니아인데요. 네, 니아 선수가 사이드로 볼을 돌렸다가 중앙 쪽으로 침투할 때 크로스가 아닌 짧은 패스로 최전방 공격수를 교체하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노리네요. 네.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어렵게 놓고 쉽게 또 뺏긴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1차전과 비슷하죠. 잡아냈습니다. 모레노. 중앙에 공격 숫자가 좀 많은데 잠깐 뒤쪽으로 존슨으로 공을 좀 돌려봅니다. 제라드. 가장 쉬운 판단이 좋은 건데 지금 너무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수비 숫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자, 김승섭 그리고 베트남 니아 선수가 1대1 동점을 만들어낸 채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니아 선수가 좀 이 선수도 경험이 좀 풍부한 선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항상 선취골을 허용한 뒤에 동점골을 따라가는 상황을 지금도 연출해냈거든요. 네. 첫 번째 골 장면에서는 김승 선수가 굉장히 잘해낸 부분이 있었지만 니아 선수 또한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출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김승서 뭔가 전술적인 조정이 필요한 후반전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 안정감이 확실히 있는 선수예요. 니아 선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뚫어낼 때 좀 더 빠른 패턴, 그러니까 개인기를 너무 화려하게 부리는 것보다는 박스에서 쉽게 패스를 하고 슈팅을 아끼지 않는, 실제로도 슈팅을 아끼지 말라는 말을 감독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완벽한 장면보다는 좀 더 과감한 장면이 필요한 현재의 그림입니다. 자, 김승섭 공을 일단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니아의 노란색 유니폼 맞으면 여기 있어 스털링이 자, 더 밀고 들어가야 되지요. 왼쪽에 두 명의 수비수를 달고 뜁니다. 스털링. 네, 웬만하면 몸싸움 하면 안 돼요. 날아갑니다. 스털링. 자, 라인 좋은데요. 스털링이. 자, 이쪽에서 윌리엄 라미레스까지 연결시킵니다. 네.
드로그바와 이 레미 선수의 침투 또한 훌륭하거든요. 자, 레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잘 끊어줬습니다. 네. 최전방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아주 단조로운 패스의 이 본능적인 키보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젤리케가 왼쪽에서 스털링을 바라봤고요. 중앙으로 그대로 올립니다. 뒤쪽에서 렐라냐를 바라봤습니다만 받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김승섭 선수는 저런 예측하지 못하는 크로스 플레이로도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네. 지금 첼시 수비진의 피지컬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안 되고 있고요. 렐라냐 우측에서 좀 밀렸습니다만 안쪽으로 짧게 뒤쪽. 여기서 제라드까지 연결되지 못하면서 공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확실히 이 첼시 수비진은 실제 축구에서도 그렇고 피파 온라인 수비에서도 몸을 던지는 수비는 가히 일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버풀도 비슷해요. 랄라나든지 스털링이 좀 휘저어주면서 중앙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시 한번 스털링 쪽으로 넘겼고 제라드가 마지막 킥커가 될 듯.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모레노. 네, 왼발 중앙을 자, 바라봅니다. 사코! 지나갑니다. 그런 것도 첼시 수비진의 피지컬에 몸싸움이 밀려서 제 포지셔닝을 못 잡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사코 선수는 또 프랑스가 월드컵 진출할 때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두 골을 기록하면서 극적으로 만들어냈던 또 주인공인데요. 맞습니다. 자, 스터리지 중앙에서 걸렸어요. 모레노 지나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네요. 네, 왼발잡이 모레노 선수였기 때문에 오른발로 때린 슈팅이었었기 때문에 좀 골대를 벗어난 네. 아쉬운 찬스였는데 사실 저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김승섭 선수는 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버풀 전방은 이제 왼발잡이가 많지요. 네. 랄라나도 그렇고 스토리지도 그렇고요. 렐라냐 좋습니다. 3명 바라보고 일단 뒤로 공을 잠시 한번 접었습니다. 중앙에 들어오는 선수 봤습니다만 제라드입니다. 제라드. 자, 제라드의 중거리 슈팅도 있고요. 스터리지 한번 접었습니다만. 네, 지금도 왼발 각도인데 저렇게 접는 것보다는 네. 슈팅을 지금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데요. 스터리지 컨디션을 좀 의식을 했나요? 아무래도 완벽한 그림을 제외하고는 슈팅 찬스 나왔을 때도 슈팅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 니아 선수가 득점을 할 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공격을 하다가 전방 지역과 미드필드 지역에 스태미나가 많이 달아 있어서 네. 제대로 된 커버를 이런 식으로 못 쳐서 레미! 오 샤코! 힐 패스, 킥을 바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잘 막아줬습니다. 네, 스태미나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거 니아에게 좀 끌려가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요. 스크레텔. 자, 집도 좋아요, 자, 집도 좋아요. 렐라냐. 이 크루투아 역시 뭐 최후방 스위퍼 역할도 해주는 골키퍼죠. 네. 한 명을 제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좀 읽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찬스 조심해야 돼요. 니아 선수가 이 타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앞선 경기에서 보여줬고 전반전에서도 보여줬었거든요. 조심해야죠. 드록바입니다. 위험합니다. 안쪽 드록바 일단 1분 남은 상황에서 공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후반이 끝이 납니다. 또다시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네, 확실히 이 한국 선수들은 공격적 화려함을 갖고 있지만은 뭔가 끈끈한 맛은 니아 선수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선수비 후 역습의 전개가 아주 잘 연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파이팅을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베트남의 니아 선수가 알려진 것보다 더 좋은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이 첼시의 스쿼드를 자신만의 전술로서 재해석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네. 수비 라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선수비 후 상대방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킨 뒤에 역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골문을 노리는 이 플레이가 확실하게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쉽게 경기를 풀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오늘의 경기인데 도리어 동남아 올스타에게 지금 한국 대표들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니아 선수의 약점이라면 빠른 공격수에 대한 대응은 조금 늦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스터리지와 이 레나나 선수의 침투를 김승섭 선수는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중앙 2명입니다만 그대로 올렸습니다. 뒤쪽 길게 퍼칭 바깥쪽으로. 거의 뭐 스파이크 수준이네요. 네, 강력한 스파이크를 반대편 진영까지 넘기지 못했고요. 짧게 줍니다. 드록바입니다. 라미레스 다시 한번 디디 드록바에게 넘겨줍니다. 짧게 가는 패스 니아가 굉장히 좋은데요. 레미가 왼쪽을 봤습니다만 약간 탐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단조롭지만 어쨌든 실제 축구와 가장 흡사한 축구를 구사하는 것이 니아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앙에 다시 한번 드록바입니다만 이번엔 잘 끊어줬습니다.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공격자들의 그런 화려한 개인기 플레이 이런 보다는 단조롭게 공격수에 연결하고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좀 흡사하거든요.
일단 흐름 자체, 선 자체에 더 중요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니아. 이런 식으로 경기를 완급 조절하는 능력도 니아 선수가 꽤 좋고요. 네. 이거 연장 정반은 그럼 흐름을 내준 채로 끝나겠는데요. 시간을 다 들어갑니다. 쓰겠다는 거고요. 시간 다 이거 썼습니다. 열리는데요? 조심해야죠. 위험합니다. 자, 바깥쪽으로 일단 다시 한번 끌어내면서 바깥쪽 차 냈을 때 연장 전반전이 동점인 채로 끝이 났습니다. 연장 전반전은 뭐 니아 선수에게 점유를 아직 내줬어요. 그리고 수비들이 좀 기다리는 형태의 전술을 가져갔었거든요. 네. 김승섭 선수가 약간의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니아 선수가 조금 분위기 상승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니아가 지금 사실상 여기서 패배할지라도 분위기는 분명히 동남아 올스타 쪽으로 많이 지금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의 흐름도 뭔가 이 동남아시아 올스타 쪽에 많이 따라가주는, 그리고 골운도 우리나라 선수들에겐 따라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연장 후반에 충분히 골 노려볼직한 것이 뭐냐면 침투에 대한 대응, 이것은 아직 니아 선수가 완벽하게 못하고 있거든요. 네. 시작하자마자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김승섭 선수. 자, 먼저 니아가 타임아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교체를 좀 원하고 있는데, 교체대에서 나왔던 선수들, 뭐 파브레가스를 비롯한 선수들을 이미 그 첫 번째 세트에서 잘 활용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니아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동남아 팬들이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역시 저놈은 미켈 에당 아자르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드로그바와 필적하는 피지컬을 지닌 디에고 코스타가 들어왔고요. 아껴놨었던 코스타를 집어넣고 일단 연장 후반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전 박준현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디에고 코스타가 빠져있고 드록바가 앞서 있는 형태를 보였었거든요. 네. 이런 형태에서 드록바 들어가죠. 자, 위험했습니다만 잘 커트냈습니다. 윌리안의 안쪽 침투는 이대로 막혔습니다. 자, 스터리지 안쪽 들어가고 좌우측 열어줄 준비를 합니다. 왼쪽 파고드는데요. 네, 연장 후반은 마지막 찬스를 내가 다 쓰겠다는 생각으로 볼을 한번 천천히 돌린 뒤에 공격을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크래텔 오른쪽이 존슨인데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살짝 한번 돌려줍니다. 안쪽 수비는 이미 가득 차 올라와 있습니다. 자, 중앙 지역의 미드필더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왼쪽에 엘리케에게. 기본적으로 삼각 패스를 즐겨 쓰는 김승섭 선수인데 네. 세 명이서 삼각형 편대를 짜서 2대1 패스를 먹는 상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렐라냐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은. 중앙에 레이바 삼각! 다시 한번 뒤쪽에 자, 서지 지나갑니다. 이거만 어찌 찬스인데요. 환상적인 삼각 패스가 나왔는데 이 정말 골운이 따르질 않네요. 자, 마지막 찬스까지 날리면서 이렇게 경기 연장 전후반의 시간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승부차기를 봐야겠는데요. 네. 쿠르투아의 선방쇼도 있었고 이 찬스가 사실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너무나 아쉬운 전반전 초반 찬스가 되겠고요. 네, 이런 게 뭔가 짜임새 있는 작전에 의해서 골이 들어간다면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저게 네. 안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가 실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쫓기는 마음에 의해서 김승섭 선수가 자기만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승부차기 먼저 김승섭이 준비합니다. 첫 번째 제라드 가볍게 왼발 왼쪽으로 일단 집어넣습니다. 오른발로. 네, 출발은 좋고요. 자,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준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니아입니다. 반전 라운. 막았네요. 네. 자, 기분 좋은 출발 김승섭. 자, 오늘 스털링의 활약은 좋았었죠. 스털링. 깔끔합니다. 2대0. 예, 정면인데 자, 본인이 시작보다 약간 민망한 그런 포즈인데요. 아자르. 안 좋아. 속았어요. 이 파네카 킥 속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김승섭의 분위기를 지금 현재 잘 만들어줍니다. 자, 스터리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3대0. 자, 이렇게 되면 좀 심리적 압박감이 강해지죠. 자, 이번 공격을 막아내면 김승섭이 두 번째 세트 승리를 따냅니다. 준비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키커. 방향을 읽었습니다만 놓쳤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기회 김승섭이 집어넣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렐라냐 필드에서 활약 굉장히 좋았고 크루투아가 선방쇼를 펼치긴 했지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렐라냐 준비합니다. 네 번째 키커 김승섭. 네 번째 네, 들어갑니다. 깔끔하네요. 자, 4대1로 승부차이 끝에 일단은 두 번째 선수의 역할 단단히 해냈습니다. 네, 가장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김승섭 선수가 잘 극복을 해내면서
승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첫 번째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골대를 맞추는 불운도 있었었고 드로그바 선수의 골도 사실은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지만 그 볼이 하필이면 세컨 볼이 드로그바 선수에게 다시 가면서 실점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여러모로 필드 안에서의 그 경기에서는 기분이 나쁜 김승섭 선수였었지만 결국에는 승부차기를 통해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앞서가서는 이제 기세를 탈 수 있는 상황을 우리나라 선수단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겨운 승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골대 불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장면들이 있었지만은 조금 뭐랄까요, 몸에 배어 있는 형태의 게임 진행보다는 축구적인 부분에 좀 다양성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개인기는 어쨌든 한 수 위로 보이는데 네. 공격적으로 만들어가는 다양성 면에서 좀 아쉽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상대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 최대한 좀 이용하는 전술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승섭이 상대편의 니아, 베트남의 니아를 끌어주는 데 성공하면서 두 번째 선수를 끌어당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저희는 잠시 하나 말씀 듣고 양 팀이 펼치는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Are you waiting on a lightning strike? Are you waiting for the perfect night? Are you waiting till the time is right? What are you waiting? 요즘 한국대 동남아 올스타 매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경기가 끝이 났고 1대1 동점.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장면들을 지금 동남아 올스타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전술 전략을 들거나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초반에 탐색을 잘했어야 되는데 박준현 선수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김승섭도 약간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싸웠거든요. 이제 공격적 형태가 좀 더 화려한 것은 한국 쪽이기 때문에 이런 리드를 계속 이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승을 얻어냈었던 김승섭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어서 동남아 올스타의 두 번째 선수를 지금부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추호신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이 연합의 대표로 나오게 된 추호신 선수가 되겠고 나이가 좀 있습니다. 30살이에요. 보통의 이 피파 온라인 3 대표 선수로 나오는 선수들의 연령대가 25 이하로 좀 어린 편이었었는데 이 선수는 네. 나이가 있다는 것 그만큼 플레이에 연륜이 좀 묻어날 수 있겠죠.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도 뭔가 과거에 좀 록볼 축구라든지 뭐 현재 축구에서 록볼은 사용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전술 형태를 좀 복합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스쿼드에 녹여낼 수 있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이 추호신 선수가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오래된 게이머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대표했던 지난 선수들의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추호신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피파 시리즈 4개에서 보였던 그런 힘을 피파 온라인 3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휘하게 될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이제 경기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그 스쿼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 포메이션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김승섭의 리버풀입니다. 예, 역시 스털링과 스터리지 두 명의 에이스를 놓고 활동량이 많은 라라나 선수를 계속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뭐 최근에 윙백을 뛰고 있지만은 윙으로서 활약을 할 수 있는 마르코비치 선수가 투입이 됐고 조던 핸더슨, 루카스 레이바 역시 제라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핸더슨이 중심이 돼줘야 되거든요. 공수 쪽에 조율을 해줄 수 있는 핸더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원 지역에 있었던 일단 모레노를 뒤쪽으로 좀 빼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네, 여러분 이제 상대방의 사이드에서 이뤄지는 플레이 등을 빠른 속력을 통해서 애초에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생각을 김승섭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선수가 원래 뭐 자신의 계정 스쿼드를 보더라도 왼쪽 사이드백의 선수들은 주로 빠르고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네. 전술의 핵심은 이 수비 지역에 있는 모레노 선수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동남아 올스타의 두 번째 선수 추호신 선수의 장면입니다. 바르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바르셀로나의 4-2-2-2 전술인데 역시 뭐 이 뭐랄까요, 네이마르, 메시, 수아레스 이름만 봐도 뭐 약간 후덜덜한 그런 네. 뭐 공격 전술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페르드로라든지 메시 선수가 중심이 돼서 아무래도 밑에 내려와서 받아주고 찔러주는 형태, 그리고 네이마르가 측면에 돌아가면서 수아레스와 함께 박스를 공략할 그런 전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공격 숫자들이 충분한 걸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인데, 자,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번 경기 김승섭이 연승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내줬던 그 분위기 어떤 식으로 끌어당기게 될지, 팬들 앞에서 김승섭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양 선수가 준비한 그 경기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 자, 리버풀의 붉은색 유니폼 김승섭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르샤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대표해서 등장한 추호싱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추호싱 선수는 자신을 소개할 때 스타일이 상대방의 플레이를 분석을 하고 그에 맞춰서 수비적인 플레이를 위주로 한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네. 김승섭 선수의 플레이를 앞서 봤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춤형의 전술이 초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밑에 좀 내려서서 전체적으로 좀 포메이션을 짠 것 같고, 그리고 이 MSN 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이 형태가 역습 전개로 가져갈 때는 굉장히 강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기가 막힌 슛! 스크래치! 여기서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쳐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삼각 패스 이후에 뭐 얼리 크로스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얼리 크로스를 김승섭 선수가 굉장히 잘 사용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플레이 방금 스크리텔에게 연결이 됐지만 골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스크래틀이 슬금슬금 올라가서 박스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멋진 그 선수들의 그 배치들을 김승섭이 보여줬는데요. 자, 여전히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역습 전시에서 스피드를 살렸을 때의 그 위험도 김승섭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이마르입니다. 이 게임이긴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또 이 중앙 수비들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중앙 수비가 공격적 오버래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장면 이번에는 김승섭은 공격적으로 활용한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대답을 내놨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파리 생제르맹의 다비드 루이스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렐라냐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공을 잘 길게 잡았는데요. 뒤쪽에 스터리지! 이게 뭔가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페북 짤방에서 네. 7번 맞고 안 들어가서 TV를 부시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부시겠는데요? 네. 야, 이거는 이렇게 자 렐라냐입니다. 이번에도 골대 맞으면 제가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네, 안 때리는군요. 네, 그걸 들은 것 같은데요, 김승섭. 네. 네. 그 정도로 사실 저런 상황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짧게 줍니다. 마이코비치 우측에서 빠르게 접습니다. 김승섭 뒤쪽 다시 한번 전환 좋습니다. 자, 지금은 앨런 존슨이 예측을 못했네요. 네. 왼쪽 위험한데요. 페드로가 빠르게 뛰어 올라갑니다. 그렇죠, 역습이에요. 이 지금 추호싱 선수는 역습 전술에 뭔가 훈련을 많이 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김승섭 선수가 전술 그 공수 참여도를 통해서 수비 참여도를 다 한껏 3칸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백코트 좋고요. 알바입니다. 뒤쪽에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골키퍼 쪽으로 돌려주고 중앙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한번 렐라냐 스터리지를 바라봤습니다. 왼쪽 달려가는 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앙에 좀 단단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데요. 말티우가 다시 한번 네이마르에게 중앙에서 끊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바르셀로나가 많이 올라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끄는 이후에는 길게 패스를 해서 한번 역습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네, 개인기를 한번 부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김승섭이 잘 차단했습니다. 네, 이 동남아 올스타의 니아 선수와 좀 비슷한 형태의 공격 방법을 보여주고 있네요. 추호싱 선수.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 슬금슬금 볼 돌리다가 중앙적으로 침투하거든요. 수아레즈 일단은 그 전에 잘 끊어줍니다. 잘 읽었죠. 방금은 슈페인팅 사용하면서 중앙적으로 돌아와서 슛각도 만들겠다는 자, 것을. 벗겨냈어요. 자하. 세나노에게 어깨 싸움이 좀 밀렸는데요. 마티우. 이 바르셀로나의 오리지널 스쿼드를 짤 때는 아무래도 피케 선수와 마티우 선수가 전통적인 센터백이겠지만 네. 둘 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마스체라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반전이 0대5로 끝이 났습니다. 네이마르가 부상이네요. 네, 그리고 니아땅 유이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추호싱 선수가 공격적 형태에서 부족함이 좀 드러났던 전반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해서 박준호 선수, 김승섭 선수 경기할 때마다 이 골대 부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번 풀렸을 때는 거의 뭐 폭죽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번 연속. 네, 사실 저런 상황 연출이 거의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뭐 좀 오늘 골대 불운이 김승섭 선수와 뭐 앞서 박준호 선수에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빨리 극복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반대편에는 하지만 추호싱의 부르는 일단 선수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추호싱 네이마르가 아주 심한 부상 때문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14시즌 네이마르는 역습에 최적화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속력과 가속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드리블 스피드 또한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선수라서 이 선수의 부상은 추호신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불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핑야 선수를 투입하는데요. 자, 이 공간 메워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기 지속됩니다. 후반전입니다. 0대0 상황에서 양 선수가 후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알바 선수가 이 디펜시브 미드필더에 있는 것은 이 침투에 대한 상대방 김승섭의 빠른 침투에 대한 예. 대응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냥 좋은데요. 우측 메시입니다. 스크래틀이 오늘 뭐 공수 양방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장면 연결해 줍니다. 뭔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메시라든가 수아레스를 제외하고는 조금 더 어색한 위치들에 지금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자, 스터리지가 단독으로 한번 치고 듭니다. 스털링이 힐패스로 뒤쪽으로 모레노가 많이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스터리지. 옆쪽 스털링 좋습니다. 자, 가운데로 침투할 만한 연결 고리가 필요한데요. 미드필더의 지원이 나와야겠죠. 모레노. 몸싸움 밀렸습니다. 최근에 바르셀로나에서 이 부스케츠의 역할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스터리지 다시 한번 스털링 안쪽 잘 스터리지. 갔죠? 아하. 그 전에 몸싸움에 밀리면서 아드리아노가 공을 잡고 바깥쪽으로 밉니다. 자, 압박 좋고요. 오른쪽 깊게. 피냐. 이거 일단은 자, 메시가 가죠. 메시가 가요. 굴절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리오넬 메시 올립니다. 뒤쪽에서 오! 그대로 헤딩 지나갑니다. 이거 뭐 추호싱 표정 변화 없이 공격 연결이 굉장히 매끄러운데요. 네. 네. 마무리 질 때는 확실히 마무리 짓고 내려오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정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렐라니아가 좋은 춤을 패스죠? 추고 좋은 패스요. 멋집니다. 스터리지가 스터리지! 스터리지! 멋진 곡선 스터리지. 야, 정말 완벽한 칩샷. 뭐 골키퍼는 구경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대각선에서 CA키를 활용한 로빙슛은 약발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네. 김승섭 선수의 화려한 테크니컬한 슛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승섭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슈팅이었습니다. 김승섭답네요. 네. 자, 1대0으로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골을 만들어내면서 김승섭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상대방에 대한 분석 등을 BOD를 통해서 좀 많이 해온 티가 나네요. 김승섭 선수가. 다시 한번 리오넬 메시의 공이 넘어갑니다. 위험합니다. 수아레즈입니다. 네, 각도를 잡아야죠. 이건 프리킥 찬스인데요. 위험할 수 있어요. 메시거든요. 메시! 하지만 그대로 일단 수비 벽에 맞고 공은 뒤쪽으로 길게 차냅니다. 피파 온라인에는 아직 보니싱 스프레이가 도입이 안 됐네요. 네, 곧 도입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단에서는요. 그것도 뛰어서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까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쪽에 그대로 슈팅을 한번 연결했는데 지금도 동전 자체가 굉장히 좋았네요. 네, 패스의 경로를 몸으로 차단하는 김승섭 선수의 수비 좋고요. 지금은 한 골 앞서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사용하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좋은 자, 패스죠. 렐라니아에게 네, 흔들리는데요. 추호신 선수. 네, 이번에 제대로 꽂아 넣는다면 그대로 잘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완벽하게 김승섭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짧게 주면서 상대방 수비라인 끌어내고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가겠죠. 열렸어요. 모레노 개인기 가나요? 뒤쪽에 약간 무리했던 장면. 페드로가 지금은, 잡았습니다. 측면 쪽 다시 열어주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었는데 네. 판단이 좀 아쉽네요. 자, 알바가 중앙에서 공을 잡고 찔러줍니다. 단독 메시. 자, 이번에 좋았습니다. 네, 심리전 좋았고요. 오히려 역습 찬스. 렐라냐 스터리지와 몸싸움. 튀어 좋습니다. 네, 몸이 부딪히지 않고 뛰었다면 스터리지가 이겼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의 좀 드문 피지컬이죠. 자,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인저리 타임 1분. 자, 이 타이밍이 선수들의 끊어야 돼요. 수아레즈. 루카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길게 차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2대1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이제 역전을 하면서 김승서 선수가 승기를 가져가는데 역시 전술적인 면에서 추호싱이 아무래도 기량적으로 떨렸고 전술적에서도 아무래도 김승섭을 이기기에는 뭔가 대비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니싱 스프레이는 없었습니다만 김승섭의 베니싱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편을 네. 베니싱 시켜버리는 그런 장면들. 두 명의 선수를 연달아 잡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전 막바지에 정말 이 골은 놀라웠죠. 스터리지의 각이 없는 상황에서의 대각선 CA키를 활용한 로빙슛 정말 기가 막힌 판타스틱한 골이었었고 상대방의 침투에 대응하는 수비 방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김승섭이 베트남의 니아 선수에 이어서 말레이시아의 추호싱까지 잡아내면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 김승섭 일단은 개막전 전에 자신의 이름값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박준희 선수가 이제 화려한 면에서 조금 보여주지 못했는데 김승섭 선수는 몸이 좀 풀렸죠. 두 번째 경기는 좀 더 여유롭게 승리를 거뒀는데 다음 경기 때는 또 어떤 전술 변화로 또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입니다. 동남아시아 올스타의 세 번째 선수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라이언 리날리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는 20살로서 굉장히 어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인 선수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정보를 들었는데 공격적인 선수라고 좀 제가 정보를 들어왔고요. 좀 패기 넘치는 원투 패스를 활용한 중앙 공격. 특히나 동남아시아 쪽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를 즐겨 하는 데다가 패드 유저로 좀 알고 있는데 패드 유저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중앙 침투에 대한 공격도 좀 특화돼 있고 드리블이 좀 약간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이 라이엔 선수가 잘 보여줄 것 같네요. 자, 파리 생제르맹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리날리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준비한 포메이션 이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리고 포메이션입니다. 자, 김승섭입니다. 큰 변화는 없죠. 마르코비치가 아닌 이제 모레노 선수가 투입이 됐어요. 로테이션 가동이라 볼 수 있고 역시 제라드가 빠진 형태에서 핸더슨과 루카스 레이바의 수비력이 좀 더 좋았다고 본 것 같아요. 제라드 선수의 공격 가담은 좀 덜하지만 핸더슨과 루카스 레이바가 폭백 라인 앞에 있으면서 좀 수비 쪽의 안정감을 더 먼저 만들겠다는 김승섭 선수의 좀 뭔가 전술 변화 같고요. 폭백 라인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네. 또 그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한 4-2-2-2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좌측 측면을 일단 자꾸 변화시키는 장면.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모레노를 집어넣는데요. 네. 자, 그리고 말코비치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선 수치에서 빠른 전개 속도를 보여주는 김승섭 선수인데 모든 공격은 이 전선 수치에서 나온다고 봐야겠죠. 자유로운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주면서 전방 지역에 있는 3명의 빨간 공격수 스털링, 렐라나, 스터리지의 침투에 의한 공격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남아 선수의 장면도 지켜드리겠습니다. 리날리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 파스토레가 선수가 최근에 로테이션 가동은 좀 되고 있지만은 볼을 배급하는 능력은 가장 뛰어난 선수거든요. 이 아르헨티나의 디마리아 선수와 함께 대표팀에서 선발되면서 성장세를 가져갔지만은 조금은 주춤하는 형태지만 볼 배급이라든지 키핑, 플레이메이커 역할은 확실히 해주고 있고 역시 뭐니해도 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의 최전방이 무게감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컨디션이 최하임에도 불구하고 질라탄은 사실상 파리 생제르맹에서 뺄 수 없는 존재죠. 그렇죠. 피파 온라인 3 하면은 호질배 이렇게 또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위치해 있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14시즌. 최근에는 이적 시장에서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많은 유저분들이 좀 등을 돌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질라탄은 질라탄이거든요. 네. 컨디션이 죽었어도 이 선수의 피지컬 김승섭 선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선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김승섭이 베트남의 니아와 말레이시아의 추호싱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어지는 인도네시아 리날리는 또 어떤 그림을 그려왔을지 이어지는 경기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This is now Liverpool lineup. Number 4.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승섭 여전히 2개의 승리 스코어를 한국에게 선사를 하면서 기분 좋은 그 기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원 쪽에 제라드가 투입이 됐죠. 막판에 모레노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돌아왔고 마르코비치가 오른쪽 윙어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라드의 롱 패스를 활용한 로빙 스루 패스 이런 것들 역습에 있어서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라드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라드. 자, 한 경기에서 잠시 주춤하다가 이번 경기 다시 한번 등장했고요. 네, 김승섭 선수의 장점은 공격할 때 Q키를 활용한 침투 명령 이런 것들에 있거든요. 멜라니아, 그런 장면이 이제 키보드 유저들에게 자주 등장했었을 때 기분 자, 좋은데요. 스털링! 머리 닿지 못하면서 뒤쪽으로 공은 흘러갑니다. 네, 확실히 경기 초반에는 얼리 크로스로서 상대를 한번 찔러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라드의 적극적인 장면 좋았습니다. 스털링이 좌측에서 길게 깊게 집어넣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스터리지가 지금 지원 나왔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라베치에게 하지만 오늘 역시 수비 계속 좋습니다. 찍어줬는데요. 디아고 실바가 일단은 먼저 한 발 네. 빠르게 갔습니다. 그리고 피파 온라인 3에서 이 파리 생제르맹도 많은 유저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즉슨 공수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라인에 티아고 실바와 루이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박소를 잡고 질라탄에게. 하지만 질라탄의 컨디션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네요. 네, 질라탄은 피지컬적으로 스크래테일이 계속 상대를 해줘야 되겠죠. 네. 자, 그게 엇갈렸을 때는 좀 위험한 장면들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스 패스예요. 멋진 패스 깊게 스털링. 네, 김승섭 좀 서둘렀습니다. 네, 또 이제 스터리지가 2선까지 내려와서 볼 배급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태미나가 달아 있어서 네. 그런 식의 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볼 백을 좀 잘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질라탄의 공이 넘어갔다. 라베치가 좌측에 잡았습니다. 질라탄이! 이거 안 좋죠. 위험합니다. 네.
예, 백업이 좋았어요. 스크래텔이 1대1로 잘 마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놓치는 순간 이런 장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추호신 선수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이 공수 쪽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간격도 좁은 형태에서 지금 끊은 이후에 공격 전개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볼 터치도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패스는 리우 패스입니다. 네. 자, 지금 공격 전개 시에 김승석 선수 열렸어요. 세밀하게 가야죠. 렐라냐가 중앙을 봅니다. 다리 렐라냐 패스. 찍어줍니다. 뒤쪽. 아하, 여기서 스털링. 자, 터치 이후에 김승섭의 아쉬운 미소. 0대0 그대로 스코어는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라이언 선수의 공격 패턴이 굉장히 좀 단조롭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여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렐라냐! 지금은 네. 슈팅 타이밍이 나왔었는데요. 좀 참는데요, 김승섭. 네. 하지만 볼 빨리빨리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공격의 흐름은 김승섭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디에고 실바. 자, 공을 따내고 전진에는 질라탄. 예, 중앙 수비 자원 중에는 뭐 다비드 루이스와 함께 가장 수비 영역이 넓은 선수 중에 하나가 디아고 실바죠. 그렇습니다. 자, 디에고 실바. 이번엔 모타가 공을 잠깐 끊어냈습니다. 오른쪽에 루카스. 오늘 활약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바로 얻어냈습니다. 전반전 남은 시간 2분 한 40초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서 세트피스 찬스. 짧게 넘기고 여기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공을 흘려보냅니다. 네. 라이언 선수가 사이드 플레이 거의 없이 그냥 지금은 중앙 집중형이거든요. 네. 네, 드리블 돌파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는 걸 김승섭 선수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트피스의 또 작전은 잘 모르거든요. 라베스가 길게 뒤쪽 아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뒤쪽 흘러가면서 추가 시간 1분이 그대로 끝이 납니다. 일단은 전반전은 0대0으로 동점 인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라이엔 리날리 선수의 수비적 형태, 그러니까 포백 앞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이제 공격적인 전개는 파스트를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승섭 선수가 조금 뚫어내기가 전반전 좀 힘겨워 보였습니다. 좀 다른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이드에서의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방의 중앙 수비를 좀 사이드 쪽으로 끌어내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스터리지 선수가 2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경기 초반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후반전에 들어서 김승섭 선수가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인도네시아 리날리 선수가 일단은 잠시 경기 중단을 요청했는데 전반전 상황에서 뭔가 좀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미소와 함께 뒤쪽에 있는 태국 대표 나타건 선수와 좀 얘기를 나눈 장면이 있었고요. 지금은 뭐 과감한 교체인데요. 컨디션은 역시 좋지 않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던 질라타를 빼고 바헤백을 집어넣었죠. 경험이 많지 않은 바백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확실히 뭐 기동력에서 떨어지니까 좀 더 네. 기동력을 살리기 위한 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단점은 패스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패스 미스가 잦아요. 네, 질라탄 선수가 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패스 배급을 좀 해주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을 못하다 보니까 선수 교체를 한 라이엔 선수였고요. 반더비엘이 스피드가 좋아요. 나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라베츠에게 연결 좋습니다. 지금 뭐 리날리 선수는 패턴이 좀 읽혔습니다. 김승섭 선수에게. 네, 패스 경로도 지금은 다 익히고 있고 드리블 돌파도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김승섭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침투시켰습니다. 끊었을 땐 빠르게 가야 돼요. 뒤쪽으로 엘리케. 네, 여기서 지금 막 티아고 실바가 지금 2선까지 내려왔었잖아요. 네. 저런 상황을 많이 지금은 연출을 해내야 됩니다. 마이크버시 왼발로 뒤쪽 뒤에 왼발이야. 바스터리를 바라고 머리로 좀 떨궈주는 게 좀 길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바스토레 끊깁니다. 파스토레가 공을 배달하지 못했을 때는 생제르망 전혀 힘을 좀 쓰지 못하는데요. 그렇죠. 네, 볼을 돌리면서 전개를 하는 포메이션이 아니라서 더 힘들죠. 네. 다비드 루이스. 확실히 다비드 루이스는 전진하는 형태의 중앙 수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실제로 플레이하다 보면 다비드 루이스는 몸으로 막 밀치고 들어오는 수비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축의 모션도 좀 약간은 섞여 있어서 실축을 굉장히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수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섭도 변화를 원하고 있죠. 일단은 몇 번의 찬스가 좀처럼 이번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김승섭. 네,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원하고 있는 김승섭 선수. 넬라냐에게 대한 마음을 좀 빼버립니다. 네, 발로텔리 약간 피지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고 돌죠. 뒤쪽에 발로텔리 하지 못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길게 바깥쪽. 살레케가 부지런히 쫓아가봤습니다만 옆줄 바깥 공이 나갔습니다. 네. 점유 형태 자체가 조금은 2차전과는 좀 부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점유를 좀 늘리면서 확실한 찬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레이바입니다.
스털링. 발로텔리의 피지컬 믿어볼까요? 아, 나가야죠. 그렇죠. 줘야죠. 지금 계속 방해가 있거든요. 자, 스토리지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삼각 패스. 아, 좋아요. 스터리지! 스터리지 오른발! 네, 결국 스토리지가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품이고 결정력은 최상급이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놓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꼴이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작년 인비테이셔널 때 이 동남아 선수들이 스토리지를 굉장히 잘 썼던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죠. 자. 네, 이제는 반대로 우리나라 선수인 김승섭 선수가 스토리지를 활용을 해서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비드 루이스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지금은 리턴 패스를 해줄 때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비드 루이스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뒷공간이 열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스터리지가 파고들면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김승섭. 발로텔리에게 발로텔리! 아우! 골대 맞고 옆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네. 골대만 4번을 맞추는 김승섭이네요. 매 경기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엔 발로텔리 머리가 골대를 향했습니다. 네, 골대 맞추긴 했지만 발로텔리를 투입한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네. 제공권 싸움도 되기 때문에 투입을 한 겁니다. 자, 공은 뒤쪽. 하지만 잘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 찬스를 얻어냅니다. 발로텔리가 스터리지를 바라봤습니다. 다비드 루이스 역시 접근하는 공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소레가 이제 약간은 좀 빠르게 패스를 했는데요. 네. 반대로 라이언 선수는 공격수들이 고립이 잘 되거든요. 바이백! 여기서 멋진 수비입니다. 네, 태클 훌륭했죠. 마지막 슈팅 각도를 없애는 게 훌륭한 태클이었습니다. 마티니 왼발 그대 올렸습니다만 옆쪽으로 모레노가 공을 다시 한번 얻어냈습니다. 확실히 한 골을 넣고 나서의 김승섭의 플레이는 안정감이 있네요. 그렇지요. 저 위치에서 실제로 축구에서는 저렇게 횡패스 백패스 하면은 감독한테 혼나고 다음 경기 못 뛰거든요. 그리고 팬들의 야유를 독점하겠죠. 다비드 루이스는 남은 시간 2분의 연장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찬스,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러면 경기 마감까지 김승섭의 패턴입니다. 측면으로 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말코비치, 자, 삼각편대 아니면 크로스거든요. 2대1. 스터리지 공간 만들어내죠. 여기서 조! 멋진 슈팅. 개구리 점프 이후에 바로 슈팅 김승섭. 세레머니스 움직임이었죠. 네. 근데 이게 피파 온라인 3 내에서는 유용하게 쓰이는 개인기이기도 합니다. 네. 저런 식으로 볼을 띄워놓은 뒤에 슈팅을 때리게 되면 볼이 뚝 떨어지는 슈팅이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축구 규정에서는 두 발로 감싸고 뛰게 되면 이제 파울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길게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피파 온라인 3의 매력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죠. 들어갔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골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3명째를 사라지게 만든 김승섭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전반전에 좀 힘겨운 경기가 됐지만은 상대 분석이 된 이후에는 공격수 교체를 통해서 전술 변화도 가졌었고 김승석의 그런 전술 변화가 라이언 리날리가 막아내기엔 좀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대0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리날리는 자신의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고요. 네, 무엇보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컨디션이 6시를 향해 있었던 거. 네. 이게 아무래도 라이엔 선수의 자신감을 좀 대폭 하락시킨 주 원인이 아닐까 싶고요. 여러모로 공격 패턴도 약간 단조로웠습니다. 반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김승섭 선수의 다채로운 패턴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1대0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컨디션 6시는 퇴근 시간입니다. 확실하게 상대편을 퇴근시켜 버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올스타는 마지막 선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승섭 선수가 이대로 올킬까지 가능한 지금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선수는 또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나타건 문띠락띠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발음도 힘드네요. 예. 본토발음인데요. 네. 바로 그 선수 나타건 분리박디 선수. 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작년 인비테이셔널 우리나라 대표로 나갔었던 커먼팀을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꺾어냈던 나타건 선수가 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건물 4번째 마지막 주자로서 나오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는 나타건 선수가 되겠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원투 패스의 상황을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네. 경기 완급 조절도 뛰어나다 보니까 자신들의 선수의 포지셔닝을 경기 안에서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거. 나타건 선수의 이런 다채로운 공격 패턴에 김승섭 선수도 잘 대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정세현과 원창현 선수는 얼굴도 지금 못 본 채 경기가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승섭 선수 전 예상하기로는 낙타건이 좀 이 공격적인 형태로 나올 때는 맞불 작전일 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끄는 네. 이후에 공격 속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득점이 나는 경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양 선수 경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섭 선수 그리고 태국의 나타건 선수의 이어지는 포메이션 살펴드립니다.
김승섭의 리버풀 먼저 살펴보시죠. 네, 큰 변화는 없죠. 이번에는 발로텔리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스터리지와 발로텔리를 최전방에 배치를 했고요. 스털링을 측면에 놨습니다. 랄라나 선수를 이제 뺐는데요. 모레노와 엔리케의 위치가 좀 엔리케가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간점이 달라지고 역시 제라드는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약간의 그 조절은 현재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많이 느껴지진 않네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콜로투레와 스크르텔의 좌우 포지셔닝을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나타건 선수가 플레이하게 될 이 도르트문트의 최전방 공격수인 오바메양의 빠른 스피드에 대한 대응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뒷공간으로 이뤄지는 이 로빙 스루 패스의 스크르텔보다는 콜로투레가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방에 맞춰서 이런 식의 전술 편집을 하는 김승섭 선수의 꼼꼼함 좋습니다. 자, 이어서 나타간 선수의 도르트문트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아우바메양이 일단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벤더를 중심에 놓고 굉장히 공격 쪽에 숫자를 많이 놨죠. 균도관과 요지치, 그다음에 음키타리안, 로이스의 재계약 효과가 도르트문트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이 나타건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해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수적 특징 파악이 좀 필요한 나타건 선수고 도르트문트가 사실은 지금 이런 형태의 공격 전술을 두질 않거든요. 최근에 흐름은 좋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과감한 투자를 하프라인 위쪽에다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투자가 지금 공격적인 측면에 좀 쏠리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사실상 지금 인비테이셔널에서는 굉장히 수확을 거뒀었고요. 그렇습니다. 전술 수치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선수 간격이에요. 수비에서 이 플레이어 인터벌이라는 수치가 20%밖에 되지 않습니까? 네. 선수 간격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으면서 김승섭의 이 원투 패스로 이뤄지는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하겠다라는 생각을 나타건 선수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이 선수가 3자 패스, 삼각형 편대를 구사해서 가는 공격을 즐겨 쓰기 때문에 하프라인 위쪽으로 5명의 공격수를 배치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떻게 오늘 경기의 흐름들을 좀 바꿔놓을 수 있을지. 자, 이제 동남아 올스타는 마지막 선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비테이셔널의 챔피언 바로 나타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승섭이 이대로 경기를 마감시키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을 낼지 김승섭과 마지막에 될 수 있는 나타건의 그 경기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this is how Liverpool line up. Number 4. 자, 경기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 김승섭 그리고 나타건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섭 선수가 오늘 경기 준비하면서 인비테이셔널에 리벤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타건 선수가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였었기 때문에 김승섭 선수가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앞선 3경기보다 더욱더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승겸 선수를 반말하는 줄 알고. 예. 자, 콩크타리안이 위쪽에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자, 스터리지가 몸싸움을 펼쳤습니다만 공을 다시 한번 뺏겼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빠른 움직임 주의해야 되거든요. 좋아요. 이번에 발로텔리인데요. 발로텔리! 발로텔리 슈퍼 마리오. 5분 안쪽에 발로텔리.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스터리지라든지 렐라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의 몸싸움 경합 뒤에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볼을 못 찾아오는 세컨볼 싸움에서 오히려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발로텔리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슈퍼마리오 이겨냅니다. 슈퍼 골을 5분 안쪽에 만들어주면서 예. 먼저 1등을 앞서가는 김승섭입니다. 슈고싱이나 라인앤 닐라리 선수보다는 태국의 이 나타건 선수가 좀 뭔가 공격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불을 붙는다면 오히려 다득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음키타리안 일단은 공을 올려봤습니다만 여기서 커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김승섭의 리버풀이 공을 전개합니다. 네, 자. 드리블 심리전도 한껏 물이 올랐고요. 오른쪽 좋습니다. 자, 또 열리죠. 스터리지. 공격 숫자를 많이 둔 형태에서 수비까지 오버래핑을 해서 올라왔을 때는 끄는 이후에는 공간이 뒷공간 넓다는 얘기예요. 네. 조셀리키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중앙을 바라봅니다. 발로텔리 중앙. 측면 좋아요. 올라오죠. 그대로 길게 뒤쪽에. 여기서 몸싸움 살짝 밀렸습니다만 발로텔리 다시 한번 공을 소유했습니다. 자, 루이스. 네, 선취골 빨리 따내긴 했지만 도르트문트의 이 후방으로 이어지는 로빙스루 패스에 대한 대비 잘해야 됩니다. 오, 심각한 부상. 이거 한국 쪽에서는 약간 운이 좀 따라주는데요. 네, 로이스 선수가 이 부상을 잘 당하는 특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발목 그런 것들이- 쪽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 부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주 빈번한 이 부상이 있거든요. 크로스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잘 막았습니다. 모레노 공은 이제 찍어서 일단은 교체 타이밍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네,
사실 로이스가 이제 빅클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 부상 여부 때문에 네. 계속해서 약간 미루다 보니까 그냥 도르트문트 밑에 잔류를 하게 됐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뒤쪽에서 여기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유리 몸이 지금 경기에서도 뭔가 좀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피파 온라인 유저분들이 좀 많이 안 사용하죠. 빨리 뒤쪽! 이번엔 스크래텔이 아주 강력하게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지난 시즌에는 4골 정도의 또 이 수비수지만은 세트피스 가담해서 득점을 한 바가 있는 스크래텔인데 올 시즌 득점이 없거든요. 네. 자, 결국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피파 온라인 3 내에 약간 재미난 그 속설 같은 게 있는데 수비수 중에 혹은 공격수 중에 민머리를 한 공격수나 수비수는 헤딩을 잘 못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반대로는 펠라이니가 굉장히 머리가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네, 헤딩 굉장히 잘 땁니다. 실제로 저도 좀 실험 아닌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요. 이게 네. 그래서 약간 히든 특성의 마찰 계수 뭐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기능은 없나요? 일단은 뭐 곧 나오지 않을까요? 예. 베니싱 스프레이와 더불어서 예. 분명히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크리텔의 하늘로 치솟는 헤딩슛을 보니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찰 계수가 별로 좋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 자, 길게 골키퍼가 짜냅니다. 1대0으로 지금 김승섭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우바메양은 돌아서지만 못하게 하면 그 위협감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 뛰죠. 발로텔리 넣어야 돼요 자 이거.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뭐 나보나로 진짜 살짝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약간 여유가 지금 생겼습니다. 김승섭. 네. 무엇보다 이 상대방과의 네. 동남아 쪽에서는 일단은 환호성이 터져 나오네요. 자 이거거든요.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뒷공간에 찔러주는 긴 패스에 대한 대비가 좀 덜했어요. 네. 교체 멤버 나타원의 강한 점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차하면은 이 로빈스루 패스를 통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따라가네요. 줘야죠. 그렇죠. 또 좋습니다. 열렸어요. 심리전. 마이코비치 중앙 비었습니다. 그대로 스터리지! 다시 한번 순식간에 골을 만들어냅니다. 2대1. 이래서 슈팅은 때리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낄 필요가 없어요. 각도가 없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공이 흐르고 말았죠. 몸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팬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골은 과소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무각슛이라고도 불리는 각도상에서의 슛이었는데 저런 상황에서 가랑이로 빠지도 아니면 맞고 이렇게 세컨볼이 우리 편에게 가던 네. 어떤 식의 상황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공격 시에는 박스 안에서는 지름신이 와야 돼요. 네. 질러줘야죠. 그런데 좋아요. 멋진 턴. 이거 대각 로빈슛 나올 수 있고요. 뒤쪽. 여기서 하지만 지금 파울 선언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직접도 가능합니다. 네. 발로텔리. 자, 이거 골대 안으로 수비 안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의 성공률 보여주는 위치인데요. 헤더슨. 옆쪽 역금을. 자, 여기서 일단 공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만 2대1로 전반전 일단 골들이 몰아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 골 실점하긴 했지만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커버 들어가는 플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바메양 안쪽 들어간 거 봐야겠죠. 라모스가 일단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미키타리안. 자, 이 선수가 크로스보다는 중앙적으로 들어온 원투가 무섭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이걸 찍었네요. 또다시 태클 자체에 대해서 파울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라모스가 두 번째 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키타리안으로 변화. 인키타리안 종종 놓치는데요. 반대편.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동점골을 또 허용했습니다. 네, 확실히 중앙적으로 순식간에 속도를 올려서 들어오는 플레이 나타건 선수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예상대로 간격을 좁힌 이후에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득점이 뭐 이전 경기와 다르게 다득점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는 이제 수비 쪽에서 한 골을 먼저 넣고 안정적으로 가는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관이 공을 잡고 이거 전반전 마지막을 쓰는데요. 라모스가 단독으로 라모스. 여기서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2대2로 끝이 났습니다. 네, 화끈한 공격 축구를 양 선수가 잘 보여준 전반전이 아닐까 싶고 네. 마지막 이 페널티킥을 준 상황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김승섭 선수가 나타건 선수의 빠른 패스에 길을 좀 차단하려고 슬라이딩을 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 선수의 발목에 걸리면서 2대2 동점골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저는 뭐 첫 골이 좀 아쉽거든요.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앞서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비 라인을 이렇게 위로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네. 지금은 이제 공보다는 수비수 쪽에 대인 마크가 좀 더 집중됐어야 되는데 항상 수비는 한 발 앞서느냐 뒤에 가느냐에 따라서 실점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 장면 이후에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만 마지막 전에 좀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다가 결국은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스코어 2대2가 됐습니다. 네, 이 뒤로 들어가는 로빙 스루 패스 김승섭 선수가 조심해야 돼요. 자 후반전 이제 진영 바꿔 진행됩니다. 임키타리안도 욕심기 파고드는 장면들 좋았거든요. 전반전에 주의해야겠죠. 아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스터리지. 가장 뭐 파울이 많이 나올 정도로 미드필드에서의 싸움은 치열합니다.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우바메양. 저 한번 각도 잡아야 터치고 뒤쪽. 각도 잡아야죠. 각도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뒤쪽. 각도.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나타건 역시 인비테이셔널의 패자답네요. 네, 확실하게 결정 지을 수 있을 때 결정 짓는 모습 인상 깊고 심리전 굉장히 좋았었죠. 네, 지금은 스크래틀이 이렇게 한 번에 속으면 안 됐었죠. 지금 아우바메양 선수가 실제로 도르트문트 뒷공간 넣어주면 저런 개인기를 이용해서 골을 많이 넣거든요. 네. 김승섭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골이 많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지금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나타건 선수, 동남아시아 올스타의 마지막 선수다운 그런 면모를 지금 보여주면서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뭐 공격 쪽에 점수를 100점 만점에 준다면 이 나타건 선수는 100점 만점 줘도 부족함이 없는 선수예요. 네. 그만큼 다채로운 공격 패턴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줄 아는 선수라서 김승섭 선수가 뒷지역에 대한 패스를 좀 조심했어야 됐는데 역적골까지 허용했지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네, 시간도 충분하고요. 지금 근데 이 항상 리드를 하다가 실점을 해줬었는데 지금 역전이 됐거든요. 네. 이럴 때 조금 심리적인 압박을 풀어내는 것도 노련하게 좀 풀어낼 필요가 있는 김승섭이에요. 좋습니다. 멋진 장면 발로텔리. 그렇죠, 이겨내야죠. 그렇죠. 자 역시 두 명을 잡고 안쪽 스터링. 이쪽 다시 한번 발로텔리가 잡아냈습니다. 자, 밀어줘야죠. 여기서 한 발 빠른 움직임 필색. 이런 게 좀 급한 거거든요. 네. 뒤로 내주고 다시 한번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데 마음이 급하다는 거예요. 자 스크래텔이 좀 몸을 좀 앞섰습니다. 자 역시 지금 사실 도르트문트를 플레이한 경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나타건 선수인데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나타건이 완전 도르트문트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네. 네. 위험합니다. 아우바메양 골. 이 스크래텔이 아우바메양의 그런 특징을 전혀 지금 막아내지 못하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 로이스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선수 편집을 갔을 때 순간적으로 포지션을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 김승섭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콜로투레와 이 아우바메양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두 번째 골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발로텔리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언급하신 그런 장면들, 특히나 은키타리안이 뭐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골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파울을 또 다시 얻어냅니다. 네, 지금 좀 거칠어지죠. 네. 자 시간은 뭐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만 두 골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타건. 여기서 한 골 만회하면 충분히 또 가능해요. 자 이거 실수를 골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서리가 몸싸움. 소크라티스 공을 따내면서 다시 한번 나타건입니다. 자, 빈도간에서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우바메양 컨트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에도. 네. 아우바메양 활용 진짜 잘하네요. 네. 네. 아우바메양 선수가 이제 박주영이 뛰던 모나코 시절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확실히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AC 밀란 또 스카우터죠. 이거 칼마노티 오, 헤드트릭이에요. 이 장면이면 AC 밀란 가겠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간 선수가 최전방에서의 이 공격수들의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네. 이 한 번으로 3명을 제꼈습니다. 아우바메양 컨트롤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3골의 격차입니다. 네. 김승섭 이거 굉장히 아픕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또 한 선수에게 3골을 내줬기 때문에요. 또다시 멋진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이것도 로빙 슛먹죠. 여섯 번째 골. 나타원의 골폭풍. 네. 이 선수 진짜 분위기 타면 정말 무섭거든요. 이 태국발 쓰나미 엄청나네요. 네. 한번 움직임이 있자마자는 나타건의 쓰나미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올스타의 팬들은 그냥 기뻐할 수 있을 만한 6번째 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은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응원단에게 좀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김승섭이 최근의 경기에서 이렇게까지 패배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6대2입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거의 처음 보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나타건 선수가 핵심을 찌르는 공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인키타리안. 아무래도 수비 쪽에서의 퍼펙트 라인의 조직력은 지금까지 잘해줬지만은 아우바메양이라든지 라모스 선수에 대한 개인 마크, 그러니까 네. 수비수가 확실히 그 선수에 대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한 선수에게 실점을 몰아서 주고 있죠. 이렇게 다리에 끝내 뚫어냅니다. 멋진 룰렛을 돌린 이후에 뒤쪽에서 일단은 공을 걷어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뭔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상황 만들어줘야겠죠. 발로텔리 피지컬을 활용한 생각 패스 좋겠고요. 스터리지가 마지막 기회 하지만 피스에게 끊기면서 6대2 그 스코어를 좁히지 못합니다. 이 아우바메양 다시 한번 찍어줬을 때 여기서 공을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만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6대2 나타건. 네, 확실히 좀 경기 후반부에 들어설수록 아우바메양과 이 스크리텔의 미스매칭이 연결됐던 거 이게 가장 큰 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바메양을 잘 활용한 나타건 선수의 화끈한 공격 축구 앞에 김승섭 선수가 아쉽게 무릎을 꿇었네요. 그래도 뭐 김승섭 선수가 3명을 다 내리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막판에 조금 지친 듯한 모습도 있고 나타건 선수의 강력한 공격 전술도 있었는데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축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스를 넣어주면 마지막 마무리를 단조롭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더 만들려고 또 뭔가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에게 리드를 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쫓기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언급하신 대로 조금 더 경기를 즐기고자 했었던 움직임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김승섭이 분위기를 내주고 말았고 결국은 그 경기 나타건의 6대1라는 대승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올스타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타건 선수가 확실히 팀의 에이스로서 활약을 해줬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또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 나타건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또 다른 한국 선수를 원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세 번째 선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양 팀이 펼치는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대 동남아 올스타들의 매치, 한국 대 동남아 올스타 매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개막을 앞두고 한국과 동남아의 그 올스타들의 그 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타건 선수가 지금 김승섭 선수의 올킬을 방어해내면서 자, 한국의 세 번째 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의 세 번째 선수 누가 등장하게 될지 바로 박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정세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이 정세현 선수가 FIFA 온라인 3 챔피언십 개인전 4위, 흥그리 앱에서는 또 우승까지 차지했던 실력자인데 네. 정세현 선수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파악을 했거든요. 이제 파악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공격적 전술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세현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수훈이 경기에서 굉장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챔피언십 시즌2가 끝난 뒤에 꾸준하게 이뤄졌던 이 순위 경기에서 항상 랭킹 1위 고수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한껏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감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백 경기씩 하는 정세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최신의 실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나타건 선수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세현의 그 1위다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양 선수가 수비한 포메이션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선택했습니다. 정세현 선수. 역시 뭐 만주키치와 히메네스가 있는데 여기 또 앙투안 그리즈만이라는 또 걸출한 스트라이커도 있고요. 만주키치의 힘으로 또 피지컬로서 상대를 하면서 뭔가 2선에서 체르치라든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히메네스 선수의 2선 침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티아고 선수의 중원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후안 프란과 안살리 선수의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이 확실한 것이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또 전술이기 때문에 어떤 전술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지역에는 보통 이제 그리즈만 선수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컨디션이 죽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체르치 선수를 활용을 하면서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 개인기 그리고 드리블 돌파, 상대방의 압박에 대응해서 탈압박을 하는 플레이를 사이드 지역에 있는 코케 선수와 이 체르치 선수가 잘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전술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V 지역에서는 오프사이드 트랩에 체크가 되어 있죠. 네. 그만큼 뒤쪽 지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전방적으로 압박을 나오게 하는 효과를 누리면서 상대방 지역에서 반코트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전방 압박을 즐겨 쓰는 이 정세현 선수의 전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공격 지역에서는 전방 지역에 있는 4명의 선수들이 무한하게 교차를 합니다. 그 타이밍을 노리는 킬패스 정세현 선수가 보여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도르트문트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나타건 선수의 도르트문트 일단은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모스 다시 한번 기용하네요.
네, 아우바메양 선수와 라모스인데 이 두 선수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있었던 수아레스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두 선수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형태가 좋기 때문에 포백 라인들이 이 선수를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그런 전술을 좀 펼쳐야 될 것 같고 카가와 신디를 침투를 시켰어요. 그렇게 보면 이 측면 쪽과 중앙 쪽 침투를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네,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키타리안 역시 이번에는 우측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나타간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승섭에 이어서 정세현 선수가 등장한 대한민국 대표, 그리고 동남아 올스타는 나타건의 마지막 선수로 남아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과연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정세현과 태국의 나타건의 그 경기를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타건의 그 공격력, 인비테이셔널보다 더 날카롭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바로 지난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상대방 하프라인 쪽에 5명의 공격수들을 배치시켜놨기 때문에 역습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특히나 상대방의 후방 지역으로 이뤄지는 로빙 스루 패스, 이것을 정세현 선수가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프란 일단 오른쪽으로 봤습니다만 초반의 패스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C드리블 마스터,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정세현 선수가. 네. 네, 화려한 개인기의 향연, 이번 경기에서 기대해보면 좋을 것 지금 같고요. 같은 돌아서는 장면 좋죠. 기가 막힌 코케인데요. 좌측에서 자, 안쪽으로 다시 한번 수아레즈에게 넘겨줬습니다. 약간 섣부른 예측 혹은 이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새로운 세계를 나타건 선수가 맛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직까지 그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둘 다 전진형의 형태의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요. 네. 자, 좋았습니다. 고딘이 잡아내면서 안살디 역시 좌측을 잘 틀어막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히메네스. 다시 한번 티아고 조율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들어간 선수 바짝 공간 찍어줬습니다. 히메네스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시야가 또 정세현 선수가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전방위로 뿌려지는 롱패스의 활용도 전반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차줍니다. 중앙 지역에서 아우바메양, 오늘 굉장히 많은 골을 만들었던 아우바메양이 우측에 은키타리안에게 연결시킵니다. 자, 크로스 플레이를 조심해야겠죠. 아무래도. 좋은데요. 네, 시수비를 통한 상대방과의 심리전 잘 이겨냈습니다, 정세현. 찍어줍니다. 히메네스 힐패스.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좋아요. 수비 한 명 땡겨 넣고 지금 치고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만주키치 중간에 배웠습니다. 연결하지 못하면서 짧게 내줍니다. 히메네스. 하지만 여기서 공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나타건. 네, 하지만 어떤 의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격 형태의 부분 전술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라모스가 공을 끌어올리면서 공격 숫자들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좌측 열립니다. 카가와 신지. 여기서 짧게 여기서 마지막 패스 터치. 조심해야죠. 안살디가 머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조심 못합니다. 원투 패스 조심해야 돼요. 원투 패스. 나타건 원투입니다. 여기서 긴도가 다시 한번 긴도가 뒤쪽에 라모스. 여기서 잘 막아줍니다. 네, 커버 좋았고요. 아무래도 오프사이드 트랩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루어지는 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약할 수가 있어요, 정세현 선수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선수가 아무래도 박스 쪽에 투입을 하는 형태의 패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박스에서의 수비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정세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판. 자, 행패스 이런 건 삼가해야 돼요.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오는 체르치를 바라보고 좀 주었는데 일단 잘 좀 읽혔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14시즌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스쿼드에 강화 3단계를 좀 부여를 하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C드리블을 하기 위해서는 드리블 능력치가 기본적으로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점들이 좀 약간은 능력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정선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 아직까지는 잘 발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체르치 좋아요. 만주키치입니다. 체르치가 다시 한번 오른쪽 이런 좋습니다. 거죠. 파고드는 것 소크라티스. 자, 지난 경기에서도 일단은 컷하는 능력들을 잘 보였던 소크라티스였는데요. 네, 실제로도 소크라티스 선수는 자리 잡는 형태의 수비 능력은 굉장히 좋죠. 네. 자, 지금도 그런 자리를 잡고 컷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좋습니다. 미란다. 네, 눈치 싸움에서 정선 선수가 우위를 약간은 점하고 있는데 공격 자, 중에서 이 3대 3인데요. 자, 몸으로 가야죠. 만주키치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세현. 네, 깔끔하게 지금 뭐 별다른 페인트 필요 없었죠. 로빙 슛도 한번 노려봄직한 각도였었는데 수비수가 붙어버리면서 그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때렸던 것이 골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주키치가 컨디션이 6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첫 번째 골을 정세현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네, 저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도르트문트의 나타건은 아무래도 중원 쪽에서의 공격적 형태의 수비수가 많기 때문에 네, 최종 수비를 미드필더에서 패스를 주면서 끌어당겨놓고 뒷공간을 노리게 되면 찬스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잘 막아주면서 전반전을 1대0으로 정선의 앞선 재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정세현 선수의 C드립을 전체적 수에 잘 활용이 되면서 공간 활용을 어느 정도 잘 해주다 보니까 뒷공간에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것을 만주키치가 놓치지 않는 상황 만들어내면서 산뜻한 출발을 후반전에 할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네, 첫 골을 먼저 넣었지만 하지만 나타건 선수의 공격 형태도 실제로 보게 되면 뒷공간으로 때려놓고 어쨌든 무빙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9번 자리 등을 지는 플레이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공을 받는 형태의 스트라이커 2명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뒷공간에 주게 되면 위협적인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이 압박들 이런 것들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약한 몸을 좀 보였던 루이스를 다시 한번 집어넣고 카가와 신지를 뒤쪽으로 좀 뺐는데요. 네, 더욱더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 구성을 끝마쳤네요. 나타건. 네, 침투 히든 특성이 또 로이스는 있거든요. 탑을 3명으로 늘렸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빨라요. 로이스도 빠릅니다. 자, 이때 뭔가 조절이 안 됐을 때가 좀 4명이네. 은키타리안까지 4명입니다. 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여기서 벗어나면 찬스예요. 테레시, C 드립을 한번 공간 창출하겠죠. 테레시 앞쪽 좋습니다만 좋아요. 안쪽 그 다음 것은 약간 신중함이 부족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개인기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의 수비를 벗겨내는 능력은 정세현이 가히 최고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고딘에게 공을 넘기면서 천천히 전이합니다. 좌측 올라가는 선수 봤습니다만 안살디가 중앙에 있는 티아고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안살디 오버래핑 좋거든요. 자, 코케가 조금 반응이 느렸죠. 던지기 공격. 실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코케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경기적 내용에서 차이가 크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근데 코케가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못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아우바메양 우측 올라가는 선수 바라보면서 같이 뛰어나갑니다. 그렇죠. 수아레즈는 아우바메양을 끊어야 돼요. 네. 루이스 뒤에 균도관입니다. 다시 한번 루이스 오른쪽 음키타리안 하지만 여기서 옵사이드 트랩. 자, 이런 게 전술 수치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체크한 결과물이겠죠. 네. 네, 나타건 선수가 또 중앙 지역에서 이런 약간은 긴 패스도 한 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정세현의 전술이 잘 들어 맞았습니다. 네, 김승섭 선수와의 경기 내용을 이미 봤기 때문에 수비적인 뭔가 보강이 있었던 것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죠. 자, 티아고입니다. 테레시 계속해서 오른쪽 방향의 공격력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네, 왼발잡이 공격수를 잘 활용하는 정세현 선수거든요. 네. 네, 체르치 활용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후앙프란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네, 체르시가 다시 한번 안정감이 있네요. 좋습니다. 히메네스. 네, 모든 선수를 상대방 코트에 넘겨놓은 뒤부터 진정한 공격이 시작되는 정세현이거든요. 밀어줍니다. 히메네스. 하지만 공은 흘러가지 않았고 몸싸움 끝에 피세기 공을 다시 한번 따냅니다. 자, 좋네요. 좋았죠. 네, 티아고 선수가 이런 끊는 역할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체르치가 뒤쪽으로 본인은 달려갑니다. 우측 열립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올라와요. 뒤쪽에서 하지만 아래쪽으로 커팅해주고 있는 나타건 선수. 네, 확실히 좀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있고 1대0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이 심리전에서도 앞설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패스네요. 자, 길게 올라갈 수 있어요. 코케가 그대로 오른발로 뒤쪽에 히메네스. 히메네스의 머리가 닿습니다만 넘어갑니다. 예, 확실히 상대 수비를 쫓아다니게 만드는 이런 점유율 형태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마지막 크로스까지 좋았는데 만주키치가 좀 뜨면서 맞았네요. 자, 이어서 이제는 동남아 올스타가 다시 한번 나타건 선수가 선수 교체를 좀 이뤄내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승부수를 이제는 나타건 선수가 던져야겠죠. 네, 과감하게 모든 공격수를 전방 지역에 배치시키면서 한 번의 찬스를 노린다든지 하는 플레이가 지금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세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또 볼을 좀 점유하면서 자신의 볼의 소유권을 늘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 찬스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가야 돼요. 또 활동량이 많은 임모빌레, 도르트문트 이적 후에는 자신이 뭐랄까요, 이탈리아에서 득점왕을 했던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활동량이 많은 선수입니다. 만주키치! 만주키치! 좋아요. 아래쪽에 만주키치가 그대로 때릴 수 있습니다. 만주키치 뒤쪽. 히메네스! 이건 수액이에요. 완벽한 쐐기골 히메네스. 네, 완벽하게 나타건의 의지를 꺾어낼 수 있는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세현. 네. 위닝골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편집과 함께 전술 편집을 나타건 선수가
수비를 최소화시키고 모든 공격수를 상대방 진영에 넣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던 상황이라서 네. 수비수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자, 임모빌레. 하지만 그 활동량은 벤치에서만 그칠 것 같습니다. 네, 여유가 생기니까 C드리블, 드래그백까지 잘 활용을 하면서 여유 부리죠. 이 만주키치의 움직임이 확실히 이 나타건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진 턴인데요, 티아고. 네. 만주키시입니다. 만주키시. 마르셀렛. 만주키시가 몸싸움으로 다시 한번 공을 얻어냅니다. 만주키시, 정세현. 이게 정세현입니다. 끌어당깁니다. 2분의 추가 시간 벗겨냅니다. 네. 뒤쪽으로 상대편의 정신력을 흔들어놓는 여러 가지 드리블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정세현이죠. 체르시 체르치. 올라왔을 때 하지만 시간은 거의 끝나갑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정세현. 완벽한 경기 내용을 보였고요. 상대가 단 한 번도 뭔가 경기적 내용을 리드할 수 없게끔 점유율을 잘 유지했고 역시 허리에서의 1대1 개인기가 좋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 내오는 공격적 점유율을 우세하게 가져갔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동남아 올스타 간의 그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결국 승리는 대한민국이 승리를 따내면서 이번 경기 최종 승리를 장식합니다. 대한민국과 동남아 500을 대표하는 에이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경기를 치러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에이스답게 굉장히 멋진 장면들을 선사했습니다만 최고의 승자는 바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그 선수들 오늘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수와 함께 그 4명의 선수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선수들과 이야기를 또 이어서 좀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석 선수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네. 오늘 승리 공신 중에서 가장 주역 중에 한 명은 맞습니다. 상대편 3명을 끊어주는 멋진 장면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그 나타건 선수에게 당했던 6대2 스코어는 사실 최근에 거의 만나보지 못했던 스코어 같은데요. 저도 뭐 대회 때 이런 큰 점수로 질 줄은 저 상상도 못했는데 네. 그래도 약간 동생한테 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좀 마음 놓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자만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기회를 주는 장면들까지는 좋았는데 좀 과한 스코어. 약간 김승섭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김승섭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는 팬들도 다 알고 개막전들에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저도 네. 뭐 단점이 별로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2015 챔피언십 본선을 앞서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14일 날. 그래도 좀 뭔가 단점을 많이 찾아낸 것 같아서 많이 소득을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김승섭 선수의 모습. 이번 시즌은 그래도 이제 100번을 확실히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정세현 선수 한번 만나봐야죠. 정세현 선수, 오늘 경기 확실히 마감 지으면서 왜 지금 순위 경기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치러냈습니까? 소감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솔직히 저까지 올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왔으니까 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이번 시즌 앞두고 좀 조절 경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치러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시즌의 그 전망 밝습니까? 네, 지금대로만 가면은 좀 무난하게 결승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결승까지 그 자신의 정세현 선수의 모습을 만나봤고 의외인 것은 사실 박준효 선수였습니다. 지금 박준효 선수가 사실상 지금 인기 투표에서도 1위를 달렸고 실력도 충분히 이번에 1, 2를 다툴 정도로 순위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뭐가 이렇게 안 풀린 건가요? 네. 일단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자만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고 오늘 아무것도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팬 여러분들께서 특히 박준효 선수를 응원했던 팬 여러분들은 약간 아직은 이래서 이번 시즌 기대도 되겠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분들 안심하시라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파이팅하면서 미친 듯이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효 선수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인터뷰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원창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대로 버스 탔네요. 뭐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겨가지고 너무 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원창현 선수가 사실상 뭐 경기를 안 치러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말은 했지만 그 어느 선수들보다 경기 자체에 대한 욕심이 많은 선수 중 한 명이 그 원창현 선수잖아요. 네네. 이번 시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 최강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챔피언십 그 시즌 2 때 너무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번 시즌은 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 혹시 그 탑 12 중에서 확실히 노려보고 싶은 이 선수는 잡아내면서 결승전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선수가 있다면 혹시 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박준효 선수를 제가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 선수들끼리 경기를 치러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묘할 것 같은데 네네. 박준효, 원창현 선수 이 선수의 경기들도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명의 선수 한번 만나봤고 자 이어서 이제 시상식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 올라오셨는데 오늘 이 4명의 선수 그 2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오늘 시상에 수고해 주실 분을 바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에는 EA 아시아 온라인 마케팅 팀의 신상린 실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신상린 실장님께서 오늘 경기 또 지켜보시면서 선수들의 멋진 장면들, 동남아 올스타들의 굉장히 뜨거운 열정들도 한번 만나봤는데 오늘 경기 지켜보시면서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오늘 뭐 승패를 떠나서 멋진 경기 펼쳐주신 양 팀께 감사드리고 특히 또 오늘 날도 추운데 현장 방문해 주시고 또 온라인을 지켜봐 주신 모든 유저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시즌은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바로 이제 개막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대장정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도 좀 다 남다를 것 같거든요. 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팬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넥슨 그리고 EA 코리아가 열심히 준비한 저희 챔피언십 2015 역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인비테이션 2015 기다리고 계실 텐데 역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파 레슬링 챔피언십 2015 개막 특집으로 보내드린 모든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그럼 2만 달러의 주인공 지금 바로 시상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만 달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 앞에 계속해서 대표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시즌을 노리고 있는 이 4명의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만 달러의 부상 계속해서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실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기념사진도 한번 찍어볼까요? 네, 같이 찍어주시죠. 네. 마이크는 제가 이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에 우승을 노리고 있는 4명의 선수 그리고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 아시아 온라인 마케팅 팀의 신상린 실장님이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되는 그 시즌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이 4명의 선수와 신상린 실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상에 수고해주신 EA 아시아 온라인 마케팅 팀의 신상린 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챔피언십 개막 특집으로 저희가 동남아시아 올스타들과 펼쳤던 경기뿐만 아니라 바로 지난번에 로드 클리트 5강이라는 그 새로운 선물까지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렸는데 더 기대감이 증폭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챔피언십 그 경기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리고 이미 티켓 예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개막전 경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